이제 3장입니다. 자, 배선 설비공사 및 전선 허용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관공사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배관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선에 이렇게 도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도체를 감싼 전련체가 있죠. 전련체입니다. 자, 이 전련체는 찔기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마찰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련전선을 시공할 때는 그 선을 보호하기 위한 뭐다? 보관 안에 이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배관공사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배관공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대부분의 이 사항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배관 안에 들어가는 전선은 5개용 전련 전선은 안 됩니다. 그래서 OW 전선, 이 5개용 전선을 우리가 뭐랬습니까? OW 전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OW 전선은 절대 배관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배관 공사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금속관 배관으로 된 공사가 제일 좋아요. 다음 중 가능한 시공 방법은 금속관 공사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관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전선 자체가 방호 처리가 되어 있는 뭐다? 케이블이죠. 도체와 지련체와 내장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 전선은 또 아주 좋은 전선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반대로 이거는 너무 좀 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써도 되지만 그 외 부분은 쓰면 안 된다는 이러한 전선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가요 전선관이에요. 가요 전선관이라면 관 자체가 뭐다? 여러분들 호스, 즉 사워기에 보면 호스 달려있죠? 그게 어떻습니까? 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 안에 전선을 내서 시공하는 거예요. 그런 관은 역시 딱딱한 금속관이나 PVC 관보다 훨씬 뭐다? 강도가 떨어지죠? 그런 거는 대부분의 공사에는 사용 못하고 단 어디에만 굴곡 개수가 많은 개수에서만 이게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에서만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시공이 불가능한 시공 방법을 하면은 가요 전선관 공사 또는 애자 사용 공사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골지역에 가면은 애자라는 하얀 애자가 있고 요 애자와 애자가 있고 애자의 전선을 시공하죠. 그래서 요즘은 카페에 가면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 보면 애자 사용 방식으로 노출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건조하고 뭐 환경이 좋은 정제된 좋은 부분에서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시공이 좀 대부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시설물이 불가능한 방법을 하면은 애자 사용공사가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애자 사용공사는 와합 옥내 배선할 때는 또 애자 사용공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전력 배납이라는 건 뭐냐면은 1차와 2차가 정기적으로 완전 분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가. 그리고 그 2차 연결된, 자, 1차와 2차에 이러한 전기와 이러한 전기가, 즉 22,900V가 들어온 전기와 2차적 220V가 나오는 이러한 전기가 1차와 2차가 완전 분리가 되는 게 전력 변압기인데, 자, 이 전력 변압기 2차 측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2차 측을 접지하죠. 접지하면은 이건 전력 변압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력 배납기 2차 측은 접지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접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요 선을 만져도 220V의 전기가 통하지만은 이게 통해서 흘러 들어갈 전류의 길이 없기 때문에 감전 전류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누전에 의해서 누전 또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전 사고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전력 변압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력 변압기라고 시공한 경우에는 2차 척에 누전이 있거나 또는 혹시 직접적으로 그 전선을 만지더라도 접촉이 되더라도 감전의 위험이 훨씬 적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척을 전련하는 2차 접지 방식을 선택해 쓰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에 뭐 접지를 안 하고 전력 변압기를 써서 이렇게 공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력 변압기를 하면 2차 측을 접지하지 않은 이런 변압기를 우리는 전력 변압기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관공사의 공통적으로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은 반드시 뭔 전선을 써야 된다고요? 전련 전선을 써야 되고요. 가전선 쓰면 안 됩니다. 관 안에 피복이 없는 전선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련 전선을 써야 되고요. 그 대신에 전련 전선에서 OW 전선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완선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연선을 써야 되는데 단 두께가 몇 미리, 몇 스퀘어 이상, 약 10스퀘어 이하는 단선으로 가능해요. 근데 10스퀘어를 초과하는 전선은 연선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선관 안에서는 전선과 전선을 조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전선관 안에 전선을 조인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는 중간에 조인트 박스라는 걸 써서 관과 관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서 있는 전선을 조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관 안에서 절대 전선을 연결하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많은 장소에는 당연히 방석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금속 부분은 이게 관이 만약에 금속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관 자체를 땅하고 접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에 전선이 누전이 생겨서 금속관에 20V 전압이 실려 놓는다면 이 관을 만지면 감전이 되기 때문에 그 전기가 땅으로 빠져나가게끔 이런 장치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금속관이 아니고 PVC 전선관이라면 이 PVC 자체가 뭡니까? 전련체죠. 합성수지관이에요. 전련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전선에 누전이 있더라도 이 전기가 PVC 바깥에 논다 안 논다? 안 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접지를 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학습을 다이진의 사진으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 좀 반짝반짝하니 이게 금속관이에요. 금속관입니다. 자, 금속관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죠? 이게 지지하는 이걸 우리 새들이라고 해요. 요 새들과 새 사이적 간격, 지지간의 간격이 금속관은 2m마다 요 간격과 간격 사이 2m마다 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보니까 부싱이라는 걸 달았죠? 요 금속관 끝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일부러 그 끝부분을 다듬고 그래도 모를 때 요 부싱이라는 걸 딱 붙이면은 요 금속관 끝이 매끄럼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싱을 붙여서 전선의 피복의 손상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조인트 박스입니다. 자, 이게 조인트 박스가 되고 이 조인트 박스에서 배관, 금속관을 연결할 때 안쪽과 바깥쪽에 로커너트라는 걸 채워요. 그래서 로커너트 채울 때 이게 보이는 것처럼 로커너트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꺼운 걸로 작업하면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펌퍼 프라이어죠, 그죠? 그걸로 잡아서 로커너트를 쥐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관과 박스를 지부해 주는 겁니다. 자, 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가요 전선관, 잘 보면 가요 전선관이에요. 수령관이죠. 이렇게 PVC 가요 전선관인데 이걸 지지하는 지지간의 간격은 1m 이하마다 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케이블이에요. 이건 관이 아니고 케이블로만 공사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캡타이 케이블인데, 이때 캡타이 케이블을 지지하는 지지간의 간격은 몇 m마다 지지하게끔 되어 있느냐? 이거는 캡타이 케이블은 1m마다 지지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기타 케이블은 2m마다 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속관하고 똑같은 간격으로 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PVC 전선관이에요. PVC 전선관. 고정을 할 때 사용하는 간격은 PVC 전선관은 1.5m마다 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분은 잘 안 가겠지만은 두 개의 관이 종류가 틀려요. 자, 이거는 PVC 전선관이고요. 이거는 P 전선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질 비닐 전선관, 이거는 갱질 비닐 전선관이에요. 이거는 딱딱한 전선관이고, 이거는 부드러운 전선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부릴 때는 이거 안에는 스프링 밴드를 이어서 구부려주는 거예요. 이걸 구부릴 때는 밴드를 해서 구부려도 안 구부러져요.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포치램프로 가열해서 녹으면은 노곤노곤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밴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굽힘 작업을 할 때는 포치램프로 가열해서 굽힘 작업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걸 우리 곡률 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내접하는 원을 딱 그렸을 때, 이렇게 원을 딱 그렸을 때, 요 원의 반지름, 이걸 우리는 꺾어지는 반경으로 봐요. 곡률 반경. 이 곡률 반경은 이 관지름의 외경의 몇 배 정도를 하냐면은 최소 6배 정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배. 그래서 완만하게 해야 전선이 잘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요렇게 만약에 꺾어진 정도가 심하게 꺾어져 있다면 요 곡률 반경을 보면 요밖에 안 되겠죠?
뜻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전선은 잘 안 들어갈 뿐더러 이게 꺾어지려면 요 부분이 보는 것처럼 원 단면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꺾으면은 요 단면적이 이렇게 찌그러져 버려요. 이렇게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선을 넣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고 전선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 부분에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전선이 밀착돼서 전선의 전류가 일이 발생되죠. 그 여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곡률 반경은 반드시 PVC 전선간이나 금속간은 6배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선간이 6배 이상이고요. 단 이종 가요 전선간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 점검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 할 때는 3배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종 가요 전선간도 노출되지 않는 은폐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역시 6배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뒤에 놓을 거예요. 자, 관의 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우리 금속관이죠? 이렇게 생긴 게 PVC관입니다. 저는 금속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뭐다? PVC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갱질 비닐 전선관이에요. 길다랗게 빳빳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굽힌 작업할 때는 뭐라고요? 토치램프로 가열해서 넉넉하게 만들어서 굽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합성 수지관은 똑같은 합성 수지관이에요. 근데 이거는 갱질, 빳빳한 전선관, 이거는 연질이에요. 롤식으로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굽힘 작업할 때는 안에 스프링 밴드라는 스프링을 이어서 굽힘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토치램프를 갖다 대는 순간 요 연질 비닐 전선관은 녹아버립니다. 구멍이 나는데요. 절대 이를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합성 수지관인데 이거는 가요 전선관이에요. 이거는 스프링 밴드를 안 넣어도 그 자체가 잘 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CD 전선관, 가요 전선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PVC 전선관, P 전선관, CD 전선관 이렇게 구분해서 불러줍니다. 그 다음 몰드 공사죠. 몰드, 우리 흔히 현장에서는 쫄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몰드의 아래쪽을 우리가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 안에 전선 넣어주고 몰드를 캡을 씌워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집에도 뭐 전화선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선 처리할 때 이런 몰드를 가져와서 붙여가지고 안에 선 넣어가지고 하죠. 그래서 이 몰드는 큰 게 없습니다. 이게 폭이 3.5cm, 폭과 높이가 3.5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작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들려면은 화로의 형태나 벽대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cm 이하의 들어가는 전선이 10가닥 이내 또는 이 안에 단면적의 20% 이내만 전선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합성수지 몰드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 금속 덕트입니다. 이게 덕트예요, 덕트.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차장에 가면은 주차 위에 보면 덕트가 있죠? 이 덕트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전선이 들어가 있는 덕트를 우리는 금속 덕트를 해서 전기 쪽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때 이 전선을 열 수 있는 단면적은 이 전체의 단면적의 20%까지만 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선이 우리가 공급하는 동력, 전기가 안 흐르는 동력용 전선이라면 20%까지만 열야 됩니다. 근데 제어용 전선은 제어 신호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 전선을 열 때는 내단면들이 절반, 즉 50%까지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적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속 덕트를 벽면에 고정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이 간격은 3m 이내마다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시공하다 보면 이 덕트의 끝은 반드시 막아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고양이나 쥐들이 이런 공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쥐들은 이빨이 근질근질하니까 요 전선을 씹어 먹습니다. 이빨 간다고. 그러다 보면 전체가 파손이 되고, 그러면 도체와 도체끼리 닿으면 합선이죠. 합선이 나면서 전선에 불까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덕트의 끝은 반드시 막아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플로르 덕트입니다. 플로르는 바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닥 안에 덕트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포트실에 보면은 바닥 밑에 보면은 콘센트가 있죠. 그럼 콘센트와 콘센트 사이에 배관, 덕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프로덕트 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번째가 버스 덕트 공사요. 이게 덕트는 덕트인데 함은 함이에요. 함인데 이 함 안에 전련 전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스파의
전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L1, L2, L3라는 부스바가 들어가 있어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부스바는 나도체예요.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나도체. 그래서 요 분을 맞으면 감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끼리 연결이 안 되고 이거하고 외부에 있는 금속이 닿지 않게끔 내부적으로 전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덕트를 우리는 부스바가 들어가 있는 덕트라 해서 버스 덕트 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버스 덕트 공사는 나전선, 이 자체가 나전선으로 시공이 가능한 방법이고요. 금속 덕트는 반드시 안에 뭐가 닿아야 된다? 전련 전선을 폭에 이어서 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련 전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개의 방식이 헷갈리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덕트는, 부스 덕트는 전련 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금속 덕트는 반드시 전련 전선을 이어서 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자 사용공사죠? 애자 사용공사입니다. 자, 그래서 애자와 애자 사이 관계라는 건 전선과 전선 사이 관계이죠. 그래서 두 개의 전선이 만나버리면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선을 뜨뜨려야 됩니다. 이 떨어지는 간격을 6c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 400V 이상일 때는 8cm 이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요 조행제와 즉 평면과 전선의 이격거리, 전선과 조행제 사이 이격거리는 400V 미만일 때는 2.5cm, 그리고 400V를 초과하고 근접하지 않은 장소는 4.5cm고 근접한 장소는 근접하기 때문에 적게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2.5cm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과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와 애자 사이 간격은 하나의 전선을 연결하는 애자사와 애자 사이 간격은 우리는 2m로 합니다. 근데 그 애자가 어떤 조행제의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 아래쪽에 전선이 이렇게 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되겠죠. 우리가 조행제가 있고 그 조행제에 애자를 달아서 이렇게 전선을 시공한다면 어렵게 쳐져버리지 않습니까? 쳐져버리니까 이 간격을 너무 넓게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짐 정도가 심해서 조행제, 즉 평면과 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간격은 몇 미터? 2m 이내를 유지해야 되고요. 이럴 때 간격은 2m 이하. 근데 조행제의 이런 평면의 아래쪽에, 조행제 아래쪽에 이렇게 전선을 애자를 설치해서 전선을 시공한다면 이게 쳐지더라도 조행제 위에 상부 100m로 닿을 염려가 없죠. 그럴 때는 이 사이 간격을 6m까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애자 사용공사에서 이 전선이 100m를 관통할 때는 이 전선과 100 사이가 전리되겠죠. 그때 이어주는 애자를 우리는 애자가 아니고 애관이라고 해요. 이렇게 관을. 그래서 애자 사용공사에서 전선이 100m를 관통할 때 그때 사용하는 애자가 애관이라는 애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로 된 내용 좀 살펴볼까요? 금속관이에요. 관 자체가 뭐다?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특징은 전선이 기계로 뭐가 잘 되겠죠? 웬만한 충격에 금속관을 견디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전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락 사고, 접지 사고 등 화재 염려가 적죠. PVC는 열에 의해서 약하기 때문에 화재가 나오면은 그 PVC 자체가 바로 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금속은 그런 열에 강하고 화재 염려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지공사를 안전하게 하면 감전 우려가 적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안에 있는 전선의 피복이 성장해서 금속관과 닿으면은 금속관을 만지면 감전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해서 금속관 자체를 땅하고 선을 연결시키는 거죠. 접지공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접지를 하면은 감전 우려가 훨씬 적어지는 거죠. 이건 장점이 아니고 어떤 특징, 단점이에요. 그래서 접지공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접지공사를 해야 되니까. 전선 노후나 배선 방법 변경 시에 교환이 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안에는 전선만 교체해주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시설 조건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전선과 안에 들어가는 전선은 반드시 전련 전선, 당연히 OW 전선, 오기형 전선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전선관 안에는 전선의 접촉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 전선관 사이에
조인트 박스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서 전선을 조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속관이 콘크리트 벽면 안에 시공된다면 이 관의 두께는 최소한 1.2mm 이상의 두께로 되어 있는 관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노출로 되어 있다면 그 관의 두께는 1.9mm 이상의 두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안에 묻혀 있을 때는 두꺼운 관을 써야 되고 바깥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관을 조금 더 얇은 관을 써야 되네? 거꾸로 아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매입되어 있는 관은 우리가 다음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튼튼한 관으로 시공해야 된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그 내부 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관을 또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두께가 얇은 두께로 시공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튼튼한 거라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약한 거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튼튼한 거라고 이거는 점검할 수 있고 또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약한 관으로 시공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선관 안에 전선을 열 때 이렇게 전선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선관이 있을 때 이 전선관 안에 전선을 열 때 몇 프로까지 열 수 있다? 48%가 있고 3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관 안에 전선을 열 때 여기에 한 절반 정도 열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32%만 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전선으로, 두 개의 전선으로 이렇게 시공할 때는, 동일한 전선으로 시공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48%까지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굵기가 굵고 가늘고 이런 종류가 틀린 전선으로 시공한다면 32%만 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 전선의 굵기로서 시공한다면 이 전선과 전선 사이 간격에 이렇게 빈 공간이 만들어지죠. 근데 다른 전선의 굵기를 의미한다면 굵은 전선 사이에 가는 전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 공간이 이처럼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에 열이 발생되고 그 열을 식혀주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위의 공간 또는 이 사이 공간을 통해서도 열을 식힐 수 있기 때문에 48% 즉 절반 가까이까지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바깥 공간을 통해서만 열이 식혀지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전선을 열 수 있는 간격이 32%만 전선을 열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전선의 굵기는 48%까지 전선을 열 수 있고 다른 굵기의 전선일 때는 32%까지만 전선을 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선 간의 규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광으로 표시하는 전선관이 있고요. 후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 전선관의 안지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 안지름으로 표현한 걸 우리는 후광 전선관이라고 이야기해요. 후광 전선관. 그리고 요것의 바깥 지름, 요 전선관의 바깥 지름이죠. 요 지름으로 전선의 규격을 이야기하는 걸 이걸 박강 전선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깥 지름.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바깥 지름이니까 바깥, 안 지름이니까 후광. 비읍은 비읍 아닌 거는 아닌 거.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깥 지름으로 표현한 걸 우리는 박강 전선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바깥 지름은 홀수로서 표현합니다. 이거 짝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이 그냥 홀수다 하면은 이거 바깥 지름을 얼마냐? 그럼 지름이 짝수다 하면은 이거는 안지름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후광 전선관으로는 안지름으로 전선의 규격을 표시하고요. 그 규격은 반드시 짝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강 전선관은 바깥 지름으로 전선관의 규격을 표시하고요. 반드시 그 전선관은 홀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홀수로. 그래서 주로 안지름이 우리는 안에 전선을 넣어서 시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주로 후광 전선관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안탄 면적의 몇 프로를 열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지름이 중요하거든요. 전선을 열 수 있는 공간. 근데 설비, 이걸 수도관에 이용한다면, 물을 넣는 관으로 이용한다면, 이때 나중에 보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온할 때는 이 바깥 지름을 가지고 보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관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주로 뭐다? 박강전선관, 바깥으로 펴는 박강전선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강전선관은 이러한 전선의 종류 10가지가 있고, 여기에 전선의 규격에 18도 없고 50도 없습니다. 다음 중 규격이 아닌 것은 내가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와요. 18. 의감이 별로죠? 없습니다. 5, 10. 이것도 의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이나 50원 이라는 전선관의 규격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박강전선관은 가장 작은 규격이 19부터 가장 큰 게 70까지 7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선관 한 번의 길이는 우리가 규격이 3.6m예요. 한 번의. 그걸 우리 원하는 길이만큼 연결해서 사용을 하든지 또는 뭐다?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사용하면 될 겁니다. 이때 관과 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자재를 우리는 커플링이라고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근데 이쪽에 전선관 연결하고 돌려서 연결하고 이쪽에 전선관 돌려서 연결하면 될 겁니다. 근데 전선관이 고정돼가지고 전선관 돌릴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이 커플링으로 돌려야겠죠? 근데 이렇게 전선관 이어서 커플링을 돌려서 고정하고 그 다음 요 부분을 위해서 커플링을 위해서 반대쪽 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돌리면은 이쪽이 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안 돼요. 그럴 때는 뭘 커플링을 쓴다고요? 유니온 커플링을 쓰는 겁니다. 그럼 요게 중간이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요거 따로 돌고요. 요거 따로 돌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돌려서 관을 연결하고 요거도 요 커플링을 돌려서 관을 연결하는 이런 커플링을 우리는 유니온 커플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돌릴 수 없을 때 관과 관을 연결할 때 쓰는 게 유니온 커플링. 그냥 일반적으로 금속관과 금속관을 연결할 때 쓰는 게 그냥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이때 전선관 한 번의 길이는 몇 미터라고요? 3.6m. 그 전선을 잡고 있는 쇠들과 쇠들 사이 간격, 정지적근의 간격은 2m 이하마다 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관을 굽힘자고 하죠? 원할 때, 가공자고 할 때 그 곡률 반경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 6배 이상. 안 그러면 그 꺾이는 부분이 관경이 좁아져서 전선을 원활하게 열 수 없고 여더라도 단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열이 많이 차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지름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 그래서 6배 이상의 곡률 반경을 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필요할 때 전선관 안에는 전선을 넣지 못하지 않습니까? 열 때는 뭘 쓴다고요? 이렇게 풀박스 또는 조인트 박스를 이어서 그 부분에서 전선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도 풀박스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전선을 이어보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생기죠? 그럼 전선을 안에 여면은 전선이 한 번 꺾이면 괜찮아요. 두 번 꺾여도 전선을 여면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꺾이면은 이렇게 전선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이어보시면은. 그래서 굴곡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를 초과할 때는 요 중간에 몰려서 조인트 박스를 써서 이렇게 다시 꺾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선을 이어서 여기서 다 빼내고 새롭게 전선을 이어서 시공해내는 겁니다. 또는 이 전선간의 길이가 이 전선간의 총 길이가 30m면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전선을 한 번에 못 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중간에 조인트 박스를 써서 전선을 밀어내는 걸 꺼내고 다시 여점에 시작해서 또 밀어서 원하는 위치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간의 총 길이가 30m를 초과할 때는 중간에 조인트 박스 줘서 거기까지 전선을 빼내고 또 거기서 끝까지 전선을 밀어서 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금속관 부속품입니다. 이거 사진을 보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금속관과 조인트 박스를 연결할 때, 관과 조인트 박스 연결할 때 뭘 친다고요? 이 안쪽에 보이는 게 로크너트예요. 여기에 바깥쪽과 안쪽 로크너트를 이어서 박스와 관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선관 끝부분에 설치한 이게 뭐라고요? 부싱. 그래서 전선관 끝에 날걸 때는 안에 전선이 들어가면 그 전선의 피복이 이 끝에서 썰려서 피복이 손상이 가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전륜 부싱을 이렇게 부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의 굵기가 이 조인트 박스의 허리 굵기가 굵을 때는 이 관보다 이 구멍이 굵을 때는 로크너트 체어가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구멍이 이렇게 크다. 그래서 이 관을 이렇게 였는데 관은 가늘다 할 때는 여기 로크너트를 채우더라도 위에 맞는 로크너트도 쉽게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지지 않게끔 여기에 맞는 뭐다? 링 레드샤라는 걸 채워서 빠지지 않게끔 해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있죠? 조인트 박스가 있고 관이 들어갔는데 요 관이 이만큼이 지금 구멍이 있다는 거죠. 이만큼이. 그러면서 로크너트를 이렇게 채우면은 안쪽에 한 개, 바깥쪽에 한 개 채우면은 그 로크너트도 이 구멍보다 작아서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안쪽에 링 레드샤라는 링을 하나, 두 개 붙여서 고정을 하면은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때 쓰는 게 링 레드샤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또 다른 느낌으로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로커너트가 이렇게 생겼죠?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금속관을 박스에 집할 때 사용하는 게 로커너트. 링 레드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의 굵기가 구멍의 굵기보다 훨씬 작아서 빠져버릴 때 그때 생긴 게 안쪽과 바깥쪽에 링 들어간 링을 대서 빠지는 걸 방지해 주는데 이런 링 레드샤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관과 여기에 사용하는 관이 굵기가 다를 때 서로 다른 굵기의 관을 연결할 때 쓰는 것도 링 레드샤예요.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자, 레드샤. 자, 노멀 밴더. 아까 금속관을 90도 굽을 때 생긴 게 뭐였습니까? 밴딩한다, 밴더 또는 히키라고 해야겠죠? 근데 이런 자재가 나와요. 이 자재를 쓴다면 여기에 금속관 연결하고 여기에 금속관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금속관이 90도로 꺾이겠죠?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노멀 밴더. 요 금속관이 또 90도로 꺾일 때 이런 자재를 씁니다. 여기에 금속관 대고 반대쪽에 금속관 대면은 90도로 꺾이죠? 이것도 유니버설 엘보라고 그래요. 엘보면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엘보 나갔다 하는데 뭐다? 이렇게 굽히는 부분, 이걸 엘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90도로 꺾을 때 쓰는 게 두 가지 자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멀 밴드라는 자재가 있고 유니버설 엘보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봐도 어느 것이 비싸 보입니까? 이게 비싸 보이죠? 그래서 유니버설 엘보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출 시에 관을 직가로 꼽을 때 쓰는 게 유니버설 엘보가 되는 거예요. 배관이 콘크리트 안에 매설일 때 그때 사용하는 90도 휠 때 사용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생긴 노멀 밴드를 이용해서 90도로 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입 시, 이거는 노출 시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속관의 끝부분에 사용하는 이 자재를 우리 엔드레서 캡 또는 우회사 캡이라고 합니다. 엔드레서라는 건 뭡니까? 출입구를 엔드레서라고 해야죠. 그래서 출입구에 우리가 비가 올 때 출입구를 닫아놓으면 빗물이 문 안으로 안 들어오죠. 그런 의미로서 출입문에 사용하는 캡에 대해서 엔드레서 캡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속관 끝에 엔드레서 캡을 붙인다면 빗물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그 배관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걸 방지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빗물이 오더라도 그 배관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걸 방지해 주는 게 금속관 끝부분에 연결해서 전선을 인입할 때 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캡, 엔드레스 캡이고 목적은 금속관 안에 빗물이 들어오는 걸 방지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륜 부싱이죠. 부싱. 그래서 금속관 끝에 리머로 그 부분을 다듬어서 날카로운 걸 제거했지만 그래도 이 부싱을 탁 쳐주면 이거 안에 전선을 이렇게 빼낼 때 어느 정도 손상이 되는 걸 더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봄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전륜 부싱, 봄으로 처리된 부싱을 우리는 전륜 부싱이라고 해요. 왜? 봄은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와샤예요. 와샤. 여러분들 볼트 너트로 어떠한 걸 체결할 때 중간에 꼭 이런 걸 한번 이어주죠. 와샤라고 해요. 근데 그 와샤가 일반적인 게 아니고 여기 한쪽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비틀려 있죠. 그럼 나중에 이 와샤를 이어서 볼트 너트를 치면은 이게 나중에 압축이 되면서 쫙 누르시면 일자 모양으로 되면서 볼트 너트가 체결될 겁니다. 그럼 이게 인장력을 가지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려고 그러겠죠. 그 힘으로 그 볼트 너트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예, 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동 때문에 볼트 너트가 펴는 걸 만다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는 스프링 와셔 또는 이중 너트를 통해서도 진동 시에 볼트 너트가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버니어 캘리퍼셔 마이크로미터는 여러분들 앞에서 봤죠?
이거는 외경, 내경, 깊이를 측정할 수 있고, 이거는 두께만 측정이 가능한데 마이크로 15-6성미터까지 측정이 가능하니까 정밀 측정을 가능할 수 있는 장비가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로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로커너트입니다. 금속관과 박스를 연결 시에 사용하는 거죠. 한 개에서 몇 개, 안쪽에 한 개, 바깥쪽에 한 개, 두 개를 설치합니다. 링 네트워크는 뭐였습니까? 관과 박스를 연결할 때 구멍이, 즉 녹아웃의 지름이, 즉 구멍의 지름이 관의 지름보다, 즉 금속관의 지름보다 커서 금속관이 빠져버릴 때 그때 지구한 게보다 링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멀 건드는 관을 직각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자재인데 매입시에, 콘크리트 면에 매입할 때 사용하는 자재고요. 유니버설 엘보도 똑같이 관을 직각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자재인데 어떨 때 노출 시에 사용하는 자재다. 보기가 좋죠. 자, 엔드레스캡, 웨스캡은 금속관 끝에 설자여 빗물의 침을 방지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련 부싱은 금속관 끝에 설자여 전선의 피부 손상을 방지해주는 것이 전련 부싱이다. 스프링워스는 진동이 있는 기계 기구의 단자의 전선을 연결 시에 전선이 그 단자가 풀리는 걸 방지해서 달아진 게 스프링워셔 또는 유심 너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관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돼서 그 도체가 전선관과 닿으면 감전이 되죠. 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관은 접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 접지 공사가 맞는 게 아니에요. 즉 그걸 연결한 전선을 땅하고 연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접지를 측량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관의 길이가 4m 이하라면 얼마 안 되네.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감전이, 전선의 피복이 손상돼서 감전될 우려가 3m짜리 그 내부에 그리 확률이 많겠느냐? 생략하자. 왜? 그 3m짜리 관 공사하는 것보다 접지 공사하는 게 훨씬 비용이 많이 친다니까 그걸 생략해주자. 이렇게 해서 4m 이하로서 근저한 장소, 또 습기가 많이 나서 위험하니까 안 돼요. 근저한 장소는 누전의 위험리가 그만큼 적겠죠. 그런 장소는 접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류는 300V 이하, 그리고 교류는 대지 진압이 150V 이하로서 관의 길이가 8m 이하, 그리고 근저한 장소에 시전한다면 역시 접지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전선관 안에 전선을 열 때 우리 전선이 이렇게 밀을 여면은 아까 30m 이렇게 밀을 여면은 가다 보면 전선이 끊겨버리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밀이 PC 테이프라는 빳빳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이제 지금이라도 다니면서 보십시오. 차에 보면 트럭, 우리 전기공사하는 트럭에 보면요, 이게 전기공사하는 트럭인지 아닌지는 대부분 보면 알아요. 트럭에 보면 요 뒷면에 보면 요렇게 말린 이런 선을 싣고 다닙니다. 괜찮아요. 이 선이 뭐냐면 빳빳해요. 이걸 선을 풀어서 관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빳빳하면서도 이게 잘 휘어요. 가요성은 있지만은 직선이 되려면 전질이 강해요. 그래서 원하는 굴곡 부위가 있더라도, 이런 굴곡 부위가 있더라도 이 선을 딱 여면은 빳빳하면서 이게 안 꺾이고 이렇게 밀려 따라 들어가요. 그러면 다 엮고 나서 그 전선의 관의 끝부분에 전선을 묶고 그걸 당겨서 전선을 이거 내부에, 금속관 내부에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마듯이 낚시, 물고기를 달아서 끄집어내서 물고기를 당겨내듯이 전선을 매달아서 당겨서 원하는 관 안에 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PC 테이프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PC가 물고기 PC더라고요. 그래서 PC 테이프라고요. 근데 이 전선이 여러 가닥의 전선을 열 때는 여기에 망을 씌워서 이렇게 씌워서 잡아당기게 했겠죠. 그럴 때 하는 것이 철망 클립이라는 걸 이용해서 망을 씌워서 여러 가닥을 씌워서 잡아당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선관과 전선관을 연결할 때 우리는 커플링을 이용하고 그 나사산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거죠. 근데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것은 그 나사산이 2번, 3번 만에 이렇게 고정하면 안 되고요. 5회 이상, 5턱 이상을 내서 그게 완벽하게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깥에 있는 분진이 금속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5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관과 관을 서로 연결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선관 안에 우리가 전선을 넣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배우겠는데,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요, 주변에 뭐가 많냐면 자기장이라는 관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우리 암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요.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면은 이런 식으로 자속이 발생되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자속이 발생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 전선간에 들어가는 전선, 이게 들어가는 전류고요. 이거는 갔다가 나오는 전선이죠. 이렇게 전선을 넣는다면 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두 개의 자기장의 방향이 같아서 요 외부 공간에 많은 자기장이 발생이 돼요. 많은 자기장이.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면 안 되고, 동일한 전선을 넣더라도 한 개는 들어가고 또 한 개는 일을 하고 노는 전선을 동시에 엮는다면 요 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시계 방향, 그리고 요 전선이 만드는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인가되면 이 두 개의 자기장이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전류가 흘러가고 방향이 다를 때는 이 자기장의 세기도 같은 세기로 방향만 반대가 돼서 서로 상쇄가 돼서 자기장이 소멸되어 버려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바람직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전선관 안에 전류를 흘리면요, 전선의 전류를 흘리면은 이 전기에 의해서 뭐가 발생된다고요? 자기장이 발생된댔죠. 그래서 전선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요 외부 공간, 이 금속관의 외부 공간, 안이나 바깥 공간에 발생된 자기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금속관 자체, 이 금속 부위에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이 자기장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뭔 전기다? 교류전기죠. 교류전기 때문에 이 전류가 커졌다 작았다 그러니까 이 자기장도 커졌다 작았다 거예요. 금속관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변화될 때 이 자기장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와전류라는 전류가 발생이 돼요. 이 전류가 금속관 내부에 흐르게 되는 겁니다. 금속관 표면 자체. 그래서 이 전류 때문에 이 금속관이마다 가열이 돼요. 그래서 그 온도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전선이 손상이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러한 자기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거 내부에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을 서로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린다면 이 두 개의 자기장이 서로 상실해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가열 현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전선간에는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를 동시에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전선간의 전원적 전선과 접지적 전선을 동시에 삽입하는데 그 이유는 전자적 불평행, 즉 자기장이 째지는 걸 방지해서 자기장이 0이 되게끔 해준다. 그 말을 유식한 말로 전자적 불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합성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으로 볼까요? 자, 합성 수행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PVC 전선관, P전선관, CD 전선관,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각각 우리말로 경질, 딱딱한 비닐 전선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연질 비닐 전선관, 부드러운 비닐 전선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요 전선관은 잘 휘는 전선관을 우리는 가요 전선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질 비닐 전선관은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길이가 4m예요. 이걸 우리가 가공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원하는 이런 굽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 원하는 부위를 토치램프로 가열합니다. 가열하면은 그 관이 좀 노곤노곤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원하는 굽힘 작업, 가공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가공 작업할 때는 토치램프로 가열 후에 가공 작업을 하는 것이 이 PVC 경질 비닐 전선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연질 비닐 전선관 합성 수위관은요 롤식으로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려 있다는 것은 이 관 자체가 어느 정도 잘 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서 가공, 우리가 굽힘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굽힘 작업을 할 때는 그냥 굽힘 작업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걸 그냥 굽힘 작업하면은 이 관이 찌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요 관이 이렇게 끝부분이 찌그러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 전선을 열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요 관 자체가 찌그러지니까. 그래서 엮기 전에 이거 안에 스프링이라는 이렇게 생긴 스프링 밴드를 연 상태에서 가공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꺾어도 이 안에 있는 스프링 때문에 이것이 안 꺾이겠죠, 그죠? 그리고 가공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스프링을 빼서 안에 전선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공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굽힘 작업을 할 때 스프링 밴드라는 공구를 연 상태에서 굽힘 작업을 해준 게 연직 합성 수지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요 합성 수지관 CD 전선관은요, 이 관 자체가 잘 비기 때문에 그냥 요 자체를 가공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안에 스프링 밴드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굽힘 작업하면 쉽게 굽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 자체가 찌그러지지 않게끔 이 관 자체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가공 작업하더라도 잘 안 꺾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 합성 수지관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공 작업할 수 있는 관이다. 그래서 굴곡 개수가 많은 부분에는 우리가 이러한 관을 쓰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금속관에 비해서 이런 합성 수지관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 겁니다. 당연히 금속관은 금속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거고, 이거는 비닐이기 때문에 전련체이기 때문에 전련체로서의 장점이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수지관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이기 때문에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관이 되겠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게요. 이 장점과 단점은 금속관과 비교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금속관과 비교한다면 이러한 합성 수지관은 당연히 가볍죠. 그리고 내식성이라는 것은 녹이 쓸지 않는다는 거죠. 금속관은 녹이 쓸어서 삭지만은 이 합성 수지관은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쓸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련성이 우수하죠. 그래서 금속관은 전기가 통하지만은 이런 비닐 전선관, 합성 수지관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 전선관 안에 전선을 넣어서 시공을 할 건데 그 전선의 피복이 이렇게 손상이 가서 이 전기가 바깥으로 나오더라도 이 관 자체가 전련체이기 때문에 피복이 손상된 상태에서 이 관을 만져도 감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금속관은 피복이 손상돼서 전기가 새나가면은 이 관 자체가 전기가 통하는 부체이기 때문에 이 관을 만져도 감전이 되는 거죠. 관을 만지면은 감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전을 방지해서 이 관 자체를 힘들지만은 땅하고 연결시키는 적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합성 수지관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장점만 있느냐? 아니죠.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비닐이기 때문에 열에 약합니다. 그리고 충격에 약하죠. 특히 경질 비닐 전선관은 온도에 따른 신축이 심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늘어나는 성질이 크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줄어드는 성질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게 길게 관공사가 되어 있을 건데 늘어나면은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울어버릴 거고요. 그죠? 울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줄어들면은 이 중간이보다 끊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끊어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관을 길게 작업할 때는 우리가 그 중간에 온도에 따른 신축작용을 보상하기 위한 자재를 중간에 하나 써둬야 됩니다. 그리고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이걸 흡수할 수 있는 자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시설 조건은 안에 들어가는 이 전선, 이 관 안에 들어가는 전선은 전련전선, 나전선은 안 되고요. 전련체가 있는 전련전선을 여야 되고요. 5개형 비닐 전선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OW 전선은 이 안에 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 5개형이니까 옥내에 사용할 때 관에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5개형 전선은 이러한 관 안에서 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성 수지관 안에는 이 5개형 전선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관 안에는 전선을 넣다가 전선이 부족하다, 그러면 중간에 조인해서 이용이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관과 관 사이에 조인트 박스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 박스 내부에서 조인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만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전선을
사이에서 접속할 수 없다. 접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조인트 박스를 설치해서 그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해야 될 겁니다. 자, 합성 수직안 전선은 내단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겁니다. 구정에 보면은 32%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 즉, 요 전선을 관 안에 전선을 열 때 몇 프로까지 열 수 있다? 32%까지 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이 좀 바뀌어서 3분의 1도 33%죠. 그게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에 넣을 때는 32%가 넣을 거고요. 바뀐 규정에 넣을 때는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렇게 놓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을 이렇게 가공, 부품 작업할 때 아까 심하게 가공 작업하면은 요렇게 돼 있으면은 요 관 부분이, 요 끝부분이 요렇게 찌그러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서 이거 안에 전선이보다 들어가지 못하게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관 자체를 완만하게 이렇게 부품 작업해야 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때 요 안을 내접하도 원을 딱 그렸을 때 이것의 반지름을 우리는 곡률 반경이라고 해요. 그 곡률 반경은 관 안 지름의 몇 배? 6배 이상이 되게끔 완만하게 부품 작업을 해줘야 될 겁니다. 심하게 하면은 그 관이 찌그러서 그 안에 전선을 넣을 수 없게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관을 우리가 이렇게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곡률 형태로 만들죠. 이렇게 꺾을 때 곡률 반경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곡률 반경을 이야기했는데, 자, 이걸 또 부품 작업할 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가열해서 부품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 부품 작업은 얼마를 해야 되냐?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걸 우리가 본다면 이 원의 지름을 볼게요. 원의 둘레를 본다면 얼마입니까? 2πr이 원의 둘레가 되겠죠? 요 원의 둘레는 2πr입니다. 근데 그 전체를 가열할 필요 없죠? 얼마만큼? 요렇게만 가열하기 때문에 요 부분만 가열하겠죠? 요 부분만 부품 작업하기 때문에 요 부분만 가열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반경이 2πr이니까 이렇게 부품 작업하는 부분은 2πr 곱하기 몇 분지 1? 4분지 1만큼만 가열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선관을 가열하는 길이는 2πr 곱하기 4분지 1만큼만, 그 길이만큼만 가열해서 부품 작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전선관의 규격은요, 여기에 14부터 시작해서 82의 9가지 종류의 규격으로 제품이 생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가로 안에 있는 54, 70, 80이라는 규격은요, 연질 비닐 전선관이나 가열 비닐 전선관에는 없습니다. 갱질, 즉 PVC 전선관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PVC 전선관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길이가 몇 메다였습니까? 아까 4m 했죠? 그럼 이 관과 또 다른 4m의 관을 연결해서 긴 이렇게 선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관과 관을 연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넓혀서 요 관과 관을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때 요 관과 관 겹치는 부위는 관 지름의 1.2배 정도의 깊이만큼 겹쳐야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이상은 겹쳐야 된다. 단 본드를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접촉하는 경우는 잘 빠지지 않겠죠. 그럴 때는 0.8배만 겹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4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우리가 쭉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쭉 나가면은 요걸 지지하는 간격, 쉐드를 넣어서 이걸 지지하는 간격은 몇 메다마다 지지하게끔 되느냐면은 요 간격은 1.5m마다 지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속관은 몇 메다? 2m였죠? 왜? 금속관은 빳빳하기 때문에 덤성덤성 지지하도록 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닐 전선관, 연질 비닐 또는 갱질 비닐 전선관은 이 자체가 관이 좀 무르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철이면은 이 관이 처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이렇게 쇠를 넣어서 지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금속관은 2m마다 지지하게끔 되어 있고요. 합성 수지관은 1.5m마다 지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관의 종류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PVC 전선관, P전선관, CD 전선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각각 갱질, 연질, 합성수지의 가요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갱질 비닐 전선관을 부품 작업, 밴딩 작업할 때는 토치램프로 했죠. 그리고 연질 비닐 전선관을 밴딩 작업할 때는 안에 스프링 밴드를 연 상태에서 밴딩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성수지의 가요 전선관은요, 밴딩 작업할 때 아무것도 넣지 않는 상태에서 부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 관을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아파트 짓는 현장, 건축 현장에 가보면 우리 세이지라든지 펀치를 따기 위해서 벽면, 콘크리트 같은 벽면 안에 관을 넣어서 전선을 넣죠. 그때 들어가는 전선이 다 뭐다? 전선관이 합성수제 가요 전선관, CD 전선관으로 작업이 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입니다. 가요 전선관인데 아까 앞에 본 것처럼 뭐다? 합성수제 가요 전선관이 아니고 금속으로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샤워하다 보면 샤워기에 달리는 줄, 이게 금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줄이 잘 휘죠. 이 줄 안에 전선을 넣어서 시공하는 그런 관을 우리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관은 건조하고 정제된 장소, 정제된 건 은폐되지 않고 노출된 장소로 말해요. 그런 장소에 사용해야 됩니다. 단 건조하고 은폐된 장소라도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는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전선을 왜 만드느냐? 굴곡이 많은 장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만든 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관의 두께는 0.8mm 이상의 두께를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금속관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몇 미리? 이 금속관은 금속관일 때는 이 관의 두께가 1.2mm 전선관이 있고요. 또 몇 미리가 있냐면은 1.6mm가 있습니다. 또 몇 미리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0.8mm 이상이 있죠. 그래서 벽면 안에 들어갈 때는 조금 튼튼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매입 시에는 1.6mm 금속관을 써야 되고요. 노출 시에는 1.6mm 금속관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요관으로 만들 때는 잘 비는 꺾이는 관으로 만들 때는 그 두께가 0.8mm 이상의 두께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곡률 반경은 아까 이야기처럼 꺾이는 반경, 이렇게 했을 때 꺾이는 요 반경은 자, 반지름의 몇 배, 금속관이나 합성수용관과 마찬가지로 1종은 6배입니다. 단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은 3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소? 점검할 수 있는 뭐다? 은폐 장소 또는 노출 장소에서는 3배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렇게 꺾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관이 놓은 이유가 굴곡, 꺾이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심하게 꺾어서 사용할 때 만들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요 관을 쓰는 겁니다. 심하게. 그래서 3배, 좀 더 심하게 꺾을 수가 있지만은 단 점검이 불가한 장소는 심하게 꺾으면 안 되죠. 완만하게 꺾어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종은 3배로 곡률 반경을 할 수가 있는데 조건은 노출된 장소에 사용해야만 된다. 즉 점검할 수 있는 후에 사용할 때만 3배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종 가요 전선관의 특징은 10부터 100까지가 있습니다. 가요 전선관을 지지할 때 역시 가요 전선관으로 이렇게 관공사를 쭉 했습니다. 그럼 쇠도를 지지하는 간격은 이 간격은 몇 메다만 시장에 있다고요? 가요 전선관은 합성수지관보다 더 많이 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촘촘하게 지지를 해야 됩니다. 몇 메다? 1m 간격으로 지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쇠들로 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과 관을 중간에 조인할 때, 요 조인한 걸 우리는 뭐다? 커플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용하는 커플링은 어떤 커플링을 써야 되냐? 컴비네이션 커플링이라는 건 한쪽은 금속관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속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요 관이 나사에 의해서 접속하게끔 되는 거죠. 한쪽은 뭐다? 가요 전선관, 가요 전선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한쪽에는 이 금속관이 나사에 의해서 접속되게끔 나사로 고정되는 이런 부위가 있고요. 한쪽은 그냥 요 관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커플링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커플링의 이름을 우리는
컴비네이션 커플링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피자도 컴비네이션 피자 하면 뭡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피자를 말하죠. 이것도 바디 종류가 다를 때 사용하는 이러한 커플링을 컴비네이션 커플링이라고 하고, 특히 금속관과 가유 전선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커플링이 컴비네이션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유 전선관과 가유 전선관을 연결할 때는 스프릿 커플링이라는 이러한 커플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